안녕하세요. 오늘 조이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AI 뇌질환 솔루션 기업, 바로 뉴로핏에 대한 분석 보고서랑 관련 기사들입니다. 네,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의 바탕으로요. 당신께서 이 기업을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 어제 오늘 주가 움직임부터 시작해서요. 재무 상태, 또 시장 경쟁력까지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로핏이라는 기업,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기업의 사업 모델, 그리고 성장 가능성, 또 동시에 저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그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뉴로핏에 대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뉴로핏, 이름만 들어도 뭔가 뇌과학, 신경, 이쪽 기술 기업 같다는 느낌이 딱 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뉴로핏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기술을 활용해서요, 뇌 영상을 분석하고 이걸 통해서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진단, 그리고 치료 과정을 보조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MRA나 펫 같은 뇌 영상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걸 AI가 분석해서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해내는 소프트웨어 기술, 이게 핵심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파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는 그 제약사나 연구기관의 신약 개발 임상시험에서 영상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소위 이미징 CRO 사업으로도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아, 임상시험 수탁기관 중에서도 영상 분석, 여기에 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실제로 이 이미징 CRO 관련 매출을 보면요. 2022년에 한 1억 3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2023년에는 이게 5억 원 이상으로 거의 4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이 점은 뉴로핏이 이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기술 제공을 넘어서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술력하고 서비스 확장, 이 두 축으로 움직이는 셈인데 근데 이게 국내 시장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료들 보니까 해외 진출 얘기가 상당히 많던데요. 맞습니다. 글로벌 확장. 이거는 유로피 성장 스토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 뉴로핏 아쿠아 AD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앞세워서 가장 큰 시장, 바로 미국 진출을 아주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또 현지 활동 기반을 마련하려고 보스턴의 혁신허브죠.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CIC에도 입주해 있습니다. 사실 이 CIC 입주 자체가 기술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나 기회를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공략은 큰 그림이고 혹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까? 뉴로핏 아쿠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본 시장 공략을 이제 본격화한 거죠. 싱가포르에도 제품 공급 이력이 있고요. 회사 스스로도 해외 매출 비중을 2023년에 한 2% 정도였는데 올해 2024년에는 18%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스위스계 글로벌 제약사죠. 로슈와 알츠하이머병 관련 데이터 분석 계약을 맺은 건 단순히 매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뉴로핏의 기술력이 글로벌 빅파마에게 인정받았다. 이런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고 또 향후 다른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이라든지 해외 영업망 확대에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진단을 넘어서 치료 설계, 예후 관리까지 다 포함하는 뇌질환 정복을 위한 전주기적인 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이 있나? 일본, 싱가포르 이런 해외 시장 진출 소식은 확실히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긍정적인 뉴스 흐름 속에서 어제 9월 9일 일본 계약 소식으로 주가가 확 올랐다가 오늘 9월 10일은 오히려 6%나 하락하면서 15,700원에 마감했단 말이죠. 시가총액도 1,000억 원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이 변동성,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혹시 갑자기 악재라도 터진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주가만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뉴로핏이 작년 7월 25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니까 비교적 새내기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로슈 계약, 싱가포르 공급, 또 국제 알츠하이머 재단과의 MOU, 그러니까 협력을 위한 공식 합의죠.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본 계약건은 특히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를 확 끌어올렸고요. 하지만 오늘 하락은요, 제공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뉴로핏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을 훼손할 만한 특별한 악재가 발생했다기보다는 기술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기술적 요인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제 호재성 뉴스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잖아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양상이었다면 그 영향도 받았을 수 있고요. 즉, 어제 급등에 대한 숨고르기 또는 기술적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늘 주가 하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새로운 부정적 뉴스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단기 변동성 너머에 있는 기업 가치를 봐야 한다는 점이겠죠. 알겠습니다. 단기 주가 등락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기보다는 기업의 본질, 특히 재무 상태를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군요. 성장 스토리는 참 매력적인데 결국 투자는 숫자로 이야기해야 하는 거니까요. 뉴로핏의 재무 상태, 이건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여기가 바로 뉴로핏 분석의 핵심이고 또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무 상태는 명확한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면요, 매출은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매출액을 한 22억 1천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에 약 7억 원, 2023년에 16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꾸준한 증가세죠.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다른 보고서에서는 2024년 매출을 1억 원, 심지어 2025년 상반기 매출은 0원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매출 추정치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요?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혼란스러운데요? 네, 이런 차이는 분석기관의 추정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포함하는 매출 항목, 예를 들어 정부과제 지원금을 포함했는지 여부 같은 거요. 이런 거의 차이, 혹은 잠정치와 확정치 간의 차이, 이런 여러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숫자가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아직 매출 규모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고 또 예측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는 겁니다. 즉, 매출 성장 추세는 보이지만 그 규모와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좀 물음표가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매출의 성장세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군요. 그렇다면 이익은 어떻습니까? 매출이 늘고 있다면 수익성도 좀 개선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아닙니다. 현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영업손실 규모에 대해서도 자료관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대략 146억 원에서 한 173억 원 사이에 상당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1억 원의 영업손실이 보고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투입된 자기자본 대비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2024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47.05%로 매우 낮습니다. 당연히 적자 상태니까 PER, 주가 수익 비율이죠.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건 산출되지 않습니다. NA 상태죠.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좀 우려스럽네요. 혹시 부채나 자산 상태는 어떤가요?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 신호는 없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2024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72%로 매우 낮다는 겁니다. 이건 기업의 안정성 면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하지만 자산 총계 역시 자료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133억 원에서 377억 원까지 차이를 보여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요. 정리하자면 낮은 부채 비율은 강점이지만 이 지속되는 적자는 결국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약화시키고 운용자금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개발이나 시장 확장을 위한 추가자금 조달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또 언제쯤 의미 있는 수익성 개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뉴로핏의 미래를 가늠할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참고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 가치 대비 몇 배로 평가받는지 보여주는 지표죠. 이게 2024년 말 기준 1.48배였습니다. 네, 재무적으로는 정말 성장통을 좀 심하게 겪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이 재무적인 어려움을 상쇄할 만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확실한가요? 특히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아주 압도적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 점은 뉴로핏의 중요한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 AI 뇌 영상 분석 시장에서 뉴로핏의 점유율이 약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독점적 지위는 뉴로핏이 보유한 AI 기술력,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 뇌 구조에 대한 풍부한 학습 데이터, 이게 경쟁사 대비 차별점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국내 시장 95% 점유율은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특히 요즘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뉴로핏에게 기회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일라일 릴리나 바이오젠 같은 회사들이 개발하는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이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들은 효과를 확인하거나 특정 부작용, 예를 들면 ARA라고 불리는 뇌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 쉽게 말해 뇌 부종이나 미세 출혈 같은 건데요. 이런 걸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ARA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뉴로핏의 뉴로핏 아쿠아 AD 같은 정밀 뇌 영상 분석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신약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 뉴로핏은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국내 시장 지배력하고 신약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의 기대감? 이건 분명 긍정적이네요. 하지만 AI, 특히 의료 AI 분야는 글로벌 경쟁이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국내 1위라는 타이틀만으로는 좀 안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국내 점유율은 높지만 시야를 세계로 딱 넓히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AI 기반 의료 진단 및 보조 솔루션 시장.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술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정말 각축을 벌이는 격전지거든요. 따라서 뉴로핏이 현재 가진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미국 FDA 승인 같은 해외 주요 시장의 규제 장벽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것, 이게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기 위한 결정적인 관문이 될 겁니다. 물론 삼성서울병원이나 로슈, 영국의 브레인박스 같은 국내외 유수기관 및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력을 검증받고 시장을 넓혀나가는 데 분명 긍정적인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로핏이라는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봤습니다. AI 뇌질환 솔루션이라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 또 미국과 일본 같은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전, 그리고 최근 주가의 급등락과 그 배경, 성장과 적자가 공존하는 다소 불안정한 재무 상태, 강력한 국내 입지와는 또 다른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까지요.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당신께서 뉴로핏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어떤 점에 주목하고 또 어떤 점을 경계해야 할까요? 잠재력과 위험 요인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뉴로핏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성장성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뇌질환 솔루션이라는 분야 자체가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에서 뉴로핏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특히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진단 및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시장 확대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화되고 있는 해외 시장 진출이라든지 로슈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이런 것들은 이러한 성장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는 요인이고요. 또 정부의 바이오 의료 AI 산업 육성 정책 또한 긍정적인 외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성장 잠재력은 분명해 보이는데 동전의 뒷면처럼 따라오는 리스크 요인들은 역시 재무적인 부분하고 경쟁 환경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그 지속적인 영업 적자입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가 마이너스다, 이걸 넘어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현금 흐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구개발이나 해외 시장 개척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자체적인 이익 창출이 어렵다면 결국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해야 하고요. 이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이나 재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주식 물량, 즉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58.09%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게 향후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위 오버행, 즉 잠재적 매도 물량 이추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쉼없이 발전하는 AI 기술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부담감, 또 각국 규제 당국의 인허가를 성공적으로 받아내야 하는 불확실성, 그리고 만약 제품 사용 중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과 관리 문제 등도 잠재적 리스크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최대 주주는 주식 HDX 헬스케어로 약 41.89%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제공된 분석 자료 중에는 이러한 잠재력과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 전략 예시도 있었죠? 어떤 관점을 제시했나요? 네. 한 분석에서는 뉴로핏의 높은 성장 잠재력은 인정을 하면서도 당장의 재무적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로슈 계약이나 일본 진출 같은 이런 호재성 뉴스들이 단지 기대감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어제 급등 후에 오늘 조정을 받은 현 주가 15,700원이죠. 이걸 감안해서 13,000원에서 14,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한다거나 전체 투자 자산의 5% 미만으로 비중을 조절하고 12,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는 등 이런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예시로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분석 의견일 뿐이고요.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최종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뉴로핏이라는 기업을 투자자의 시선에서 정말 입체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혁신적인 사업 모델과 글로벌 확장이라는 밝은 청사진, 그 이면에 지속적인 적자와 치열한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공존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AI 기반 뇌질런 솔루션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분야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수익 모델을 증명하고 또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 변곡점에 서 있는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재력과 위험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당신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뉴로핏은 기술적 가능성과 재무적 현실 사이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와 또 냉정한 현실 인식 사이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뉴로핏의 미래 성장은 로슈와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더 확장될지, 혹은 일라일 릴리나 바이오젠 등이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신약이 성공적으로 출시되어서 시장에서 널리 사용될지와 같은 이런 외부 요인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심적인 외부 변수들의 변화에 뉴로핏의 설장 경로는 과연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걸까요? 이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그리고 그로 인한 리스크의 크기를 좀 더 면밀히 가늠해보는 것. 이것이 뉴로핏이라는 기업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